지게차는 포크를 이용해서 화물을 하역하며 비교적 좁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보통 물류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지게차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게차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지게차의 안전성 구하는 공식이 중요합니다. 자, 지게차의 안전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이 앞바퀴 중심부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게차 중심부와 박스, 화물의 중심부가 또 기준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화물의 모멘트와 지게차의 모멘트를 비교하는 공식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모멘트란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도 지게차는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물의 모멘트보다는 지게차의 모멘트가 더 커야겠죠. 따라서 지게차의 모멘트 M2는 화물의 모멘트 M1보다 크다는 공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 것은 항상 앞바퀴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화물의 모멘트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화물의 중량 곱하기 화물의 중심에서 앞바퀴의 중심까지 거리를 곱한 것. 이때 중요한 것은 단위가 센티미터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게차의 모멘트 M2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때 지게차의 중량 G 곱하기 앞바퀴 중심에서 지게차 중심부까지의 최단 거리 센티미터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게차 작업 시 안정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고 숫자 위주로 암기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역 작업 시 전후 안정도는 4% 이내가 되어야 되고 주행을 할 경우 전후 안정도는 18% 이내. 자, 그 다음엔 하역 시의 좌우 안정도와 주행 시의 좌우 안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하역 시의 좌우 안정도는 6% 이내. 그 다음에 주행 시의 좌우 안정도는 특별한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15 플러스 1.1 이때는 V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표에 대해서 정리한 것만 암기를 해준 다음에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게차의 방호장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의 방호장치는 총 5개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헤드가드. 헤드가드는 위쪽에 뭘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녀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그 다음 안전벨트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드가드의 구비 조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고 실기시험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2배의 값의 등 분포 정하 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값이 4톤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라는 부분도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조작하는 지게차 헤드가드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좌식의 경우에 0.903m 이상, 입식의 경우에 1.905m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체크해서 같이 정리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아래쪽에 있는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4가지 모두 외워놓고 암기법을 활용을 해서 외워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고소작업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작업대는 우측에 있는 부분을 봐주시면 돼요. 우측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봐주시면 되는데 고소작업대는 위에 있는 것을 작업할 때 쓰는 기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고소작업대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또한 실기 작업형에서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노트에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소작업대 설치 시 준수사항에서 첫 번째, 당연하게 수평을 유지해야지 넘어지지 않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이랬는데 아웃트리거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장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고소작업대를 이동 시 준수사항 부분도 실기시험에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컨베이어입니다.
물류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컨베이어는 정말 중요하죠. 여기서 박스들이 이동하면서 각각 지역별로 분출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컨베이어는 무엇이냐면 재료 또는 화물의 일정한 거리 사이를 자동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밑에서 그림으로 한 번 더 언급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밑에 컨베이어 부분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컨베이어 방호 장치의 종류 부분은 모두 암기해 주셔야 되고, 해당 부분 또한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아래에 있는 컨베이어 안전작업 수칙 또한 실기에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컨베이어 방호 장치의 종류는 비상정지 장치, 그 다음에 덮개 또는 울이 있고, 그 다음에 역전 방지 장치, 그 다음에 건널 다리가 있겠습니다. 건널 다리는 우측에 있는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컨베이어가 있으면 위쪽으로 건널 수 있는 게 건널 다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베이어 안전작업 수칙, 즉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부분에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지 암기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베이어의 비상정지 장치가 풀리면 덮개 또는 울이 이탈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컨베이어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첫 번째, 비상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풀리, 원동기 또는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 또는 울은 무엇이냐면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이게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이탈은 이탈 등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법을 이용해서 암기해주면 되고, 크레인 등 양중기 부분, 양중기의 종류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됩니다.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가 있다 정도 체크하고 아래쪽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양중기의 정의 부분도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자, 이때 한 가지 체크할 게 무엇이냐면 이때 전격 하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전격 하중은 어느 곳에 표시를 하는 것이냐면 훅 해지 장치에 표시하는 것이 전격 하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용어의 정의 부분, 권상 하중과 전격 하중 부분도 많이 출제되고 있지만 적재 하중까지도 같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계속 언급되는 하중이기 때문에 적재 하중은 이거구나, 전격 하중은 이거구나 라는 거는 항상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격 하중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격 하중이란 크레인의 권상 하중에서 훅, 크레이브 또는 버킷 등 달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이다 라는 걸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항상 방호장치의 종류는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양중기의 방호장치 중 공통 방호장치는 반드시 암기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해당 부분은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권과 방지 장치가 있는데, 이때 권과란 무슨 뜻이냐면 지나치게 말아 올린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말아 올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권과 방지 장치라고 보면 되겠고, 두 번째가 과부하 장치, 그 다음에 제동 장치와 비상 정지 장치가 있다 라는 것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그림은 정말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작업형 동영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보고 어떤 것이 과부하 장치인지, 어떤 것이 비상 정지 장치인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훅 해지 장치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훅 해지 장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고리가 있을 경우 이거 안에 있는 줄들이 빠지지 않게끔 방어해 주는 것이 훅 해지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권과 방지 장치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간격이 0.25m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부분은 실기 작업형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고 필답형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필기에서는 출제율이 낮은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노트에 정리해서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적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타워크레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크레인은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높게 쌓기 위해서 이렇게 높게 설치되는 녀석이 바로 타워 크레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타워 크레인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래쪽에 있는 악천후시 타워 크레인의 작업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실기시험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고, 빈칸 넣기 식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 첫 번째, 풍속이 10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순간 풍속이 15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 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되겠고, 순간 풍속이 3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해서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의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와이어로프가 되겠죠. 자, 와이어로프의 구조, 그냥 이런 뜻이 있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고, 아래쪽에 와이어로프의 꼬임을 한번 보도록 하면 대표적으로 보통 꼬임과 랭 꼬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상은 Z와 S 꼬임으로 또 구분이 된다 라는 것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보통 꼬임이란 꼬이는 방향 정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소선의 꼬임 방향과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이 반대로 된 것이 바로 보통 꼬임, 랭 꼬임은 소선의 꼬임 방향과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이 동일한 것이 랭 꼬임이 된다. 이렇게만 두 가지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와이어로프에서 보도록 하면 와이어로프의 안전 기준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어로프의 안전 계수를 구하는 공식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사용 하중분의 절단 하중으로 구할 수 있고, 자, 우측에 있는 부분은 와이어로프의 한가 하닥에 걸리는 하중을 구하는 것으로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대략적인 부분의 공식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총 하중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W1 플러스 W2, 즉 정하중 더하기 동하중으로 구할 수 있으며, 동하중은 무엇이냐면 중력가속도 분의 정하중 곱하기 가속도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있는 슬링 와이어로프의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 부분도 실기시험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 이 각도가 정말 중요한데 2분의 화물의 무게 나누기 코사인 2분의 세타는 이 사이에 있는 각도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활용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면, 질량이 100kg인 물체를 그림과 같이 길이가 2개의 와이어로프에 매달아 옮기고자 할 때 TA에 걸리는 장력은 약 몇 뉴턴인가? 자, 이때 공식을 그대로 활용해 보면 먼저 2분의 W이기 때문에 W는 100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이 각도는 120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코사인 2분의 120도, 즉 코사인 60도를 계산해 주어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계산을 하게 되면 몇이 나오냐면 100kg이 나오게 되겠고, 자, 이때 kg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뉴턴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게 부분에다가 뭘 곱한다? 중력가속도 9.8을 곱한 것이 뉴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980뉴턴인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총 하중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면, 크레인 로프에 2톤의 중량을 걸어서 20m/s 제곱의 가속도로 감아 올릴 때 로프에 걸리는 총 하중을 구해보면, 자, 먼저 정하중은 2톤이기 때문에 2톤은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바꾸게 되면 1톤은 10의 세제곱 킬로그램, 즉 1000kg이 됩니다. 따라서 2톤이기 때문에 2000kg, 그 다음에 정하중 나누기 중력가속도 9.8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상식선에서 외워야 되는 것은 9.8에 대한 중력가속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가속도 20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총하중은 6082라는 값이 나오게 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와이어로프의 사용 기준 중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는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실기시험까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안전계수는 10 이상, 그 다음에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의 경우에는 5 이상, 그 다음에 훅이나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4 이상이 된다. 이 네 가지 모두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면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기시험까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기준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그 다음에 늘어난 달기 체인에서는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하는 것. 그 다음에 링의 단면과 관련됐을 때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는 것.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 것들을 위주로 암기한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을 암기한다면 충분히 적용해서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루프 및 섬유 벨트에서도 2개 이상 이런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해서 암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중요했던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게차의 작업 시 안정도는 하역과 주행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하역 시의 전후는 4% 이내, 좌우일 경우 6% 이내였으며 주행일 경우 전후는 18% 이내, 좌우일 경우에는 15 플러스 1.1 속도를 한 다음에 퍼센트 이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게차 헤드가드의 구비 조건으로 강도는 최대 하중의 2배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부틀 개구 폭도는 길이는 16cm 미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정말 중요했죠. 컨베이어의 비상정지 장치가 풀리게 되면 덮개 또는 울이 이탈한다라는 식으로 외웠습니다. 자, 그래서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이건 암기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양중기 공통 방어 장치로는 총 4가지로 볼 수 있으며 첫 번째는 권과 방지 장치, 두 번째는 과부하 방지 장치, 세 번째는 제동 장치, 네 번째는 비상 정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악천후 시 타워 크레인 작업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불었을 경우에 그대로 작업을 진행했을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순간 풍속이 10m/s 초과를 했을 경우에 타워 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 그 다음에 수리 점검 같은 작업을 중지해줘야 되며, 그 다음에 15m/s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타워 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해주며, 마지막으로 순간 풍속이 3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해서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줘야지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